10여 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학교 때 전학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12살 때 무슨 생각으로 사립학교에 보내달라고 했느냐고, 어째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간절했냐고 물어봤다. 아이는 우선 눈물의 이유부터 설명했다. 그땐 그 학교가 정말 부자들만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 우리는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든 보내줄 엄마니까 더 눈물이 났던 거지. 세상에, 그렇게 슬픈 눈물이었어? 그런데 굳이 왜 그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거야? 다들 그 학교가 제일 유서 깊고 유명한 학교라고 하더라고.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았지만 똑똑하고 대단한 애들이 많을 줄 알았어. 그런 애들 사이에서는 좋은 성적 받기가 훨씬 힘들 텐데. 내 질문에 아이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의외의 대답을 했다. 엄마, 나는 의외로 승부욕이 강한 것 같아. 승부욕이 강하다고? 나는 늘 아들이 승부욕이 약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해왔다. 축구를 처음 배우던 꼬마 시절엔 공 가까이 가면 몸싸움이 심하다며 멀찍이 뒷걸음질 치던 아이였다. 공을 피해 다니는 건 축구가 아니라고 하니 다른 친구가 골 넣었을 때 축하 세리머니를 열심히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던 아이다. 축구든 뭐든 내가 이기겠다는 악착 같은 데는 도무지 없었다. 이기려는 마음이 없으니 생전 친구와 다투지도 않았고 동생에겐 무조건 양보하는 형이었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를 승부욕이 강하다고 말하다니. 엄마가 말하는 욕망은 이기고 싶은 승리욕, 나는 승부욕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부를 내보고 싶은 마음 말이야. 내가 몇 등을 하든 경쟁이 치열한 집단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 대체 그런 게 왜 좋아? 어린애가? 내가 잘 못하는 축에 들더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환경이 좋은 것 같아. 못한다고 나를 구박하지만 않는다면. 공부가 아니라 축구라도? 축구라도 그래. 내 멋대로 공을 갖고 놀라고 하는 것보다 코치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연습해 오라고 해서 점수와 순위를 매겨주는 편이 좋아. 물론 내가 꼴찌하겠지만. 축구학교였으면 애초에 가지도 않았겠지. 그랬겠지. 그나마 너가 경쟁력 있는 게 공부라서 공부 경쟁이 치열한 학교를 원한 거야? 아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난 공부가 뭔지도 잘 모를 때부터 그냥 똑똑한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 운동 잘하는 친구보다 세계 각국 수도를 꿰고 있는 친구가 대단해 보였고, 아이돌처럼 잘생긴 친구보다는 퍼즐을 기막히게 잘 푸는 친구가 멋져 보였어. 그 말 끝에 아이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기 때 엄마가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건가? 아들은 분명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맘 편히 웃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속마음을 기막히게 눈치챈다. 엄마가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다. 어쩌면 내가 아들을 키우며 운동 잘하는 아들이나 잘생긴 아들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던 건지도 모른다. 그 마음이 아들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전해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린 거라면 세뇌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무래도 타고난 성향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타고났다는 건 유전자에 있다는 얘기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좀 그런 편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건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산다. 잘생긴 사람보다는 스마트한 사람. 그래서 배울 게 있는 사람에게 반해버리는 금사빠이기도 하다. 그러니 아들도 나를 닮았겠지. 자식에게서 나를 닮은 점이 보이면 신기하고 가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심란한 법이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얘도 저지를 것 같고 내가 못 가본 데는 얘도 못 가볼 것 같다. 똑똑한 사람을 최고로 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 학업 성적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는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일단 그 마음은 사람의 시야를 좁히는 면이 있다. 내 나이 40을 넘어서야 인생에서 놓친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가오는 새로운 가능성에 등을 돌리고 도망칠 때마다 나를 정말 겁먹게 만든 것은 낯선 것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게 익숙한 틀이란 학생 때 머릿속에 뿌리를 내린 공부하고 시험 치고 점수 받고 칭찬받는 시스템이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나는 쭉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다. 주어진 것을 성실성으로 완수하고 칭찬을 받는 그 익숙한 쳇바퀴를 돌리는 새에 내 인생은 비좁아졌고 내가 갖고 있던 다양한 색채는 빛이 발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도 그렇다. 그 마음도 분명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흔히들 아이에게 공부 욕심을 심어주라느니 경쟁을 즐기는 법을 체득시키라느니 하지 않는가. 하지만 아이가 한 말 중에
내 귀에 아프게 꽂힌 말이 있다. 공을 갖고 마음껏 놀라고 하는 것보다는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연습해와서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편이 더 좋다. 그 말은 내가 20년 동안 봐온 내 아들의 성향을 한마디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었다. 넌 어떤 색깔을 칠하고 싶니? 라는 질문보다는 이곳에 가장 적합한 색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더 편안해하는 아이. 장난감을 마음껏 고르라고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친구들이 남겨놓은 것을 집어드는 아이. 블록으로 아무거나 만들라고 하면 고민이 길어지지만 탑을 쌓아 올리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높이 쌓는 아이. 기질이 그러하니 공을 갖고 마음대로 놀라고 하면 아이는 멍해지는 것이다. 차라리 골대를 향해 슛을 100번 쏘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쏠 텐데 말이다. 바로 그 대목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 둘째이다. 만일 둘째에게 공을 마음껏 갖고 놀라고 말한다면 그 애는 그 공을 툭툭 발로 차며 일단 코치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질 것이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공을 갖고 별짓 다 해볼 아이다. 그러면서 공과 친해지고 공에 대해 알아간다. 그러다 시들해지면 공을 바라보며 공에 관한 엉뚱한 공상이라도 할 애다. 이 아이가 가장 못 견디는 것은 일일이 지시를 받는 것이다. 축구의 기본기를 쌓기 위해 똑같은 패스만 반복시키면 이 아이는 반발심을 느낀다. 그러나 천성이 소심해서 겉으로 반항은 못하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며 건성으로 공을 받을 것이다. 반복이 너무나 지루한 데다 자신에게 그토록 소중한 자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몹쓸 성향 때문에 이 아이는 학교 공부를 하기에 몹시 불리하다. 나는 둘째 녀석을 고집불통 독학자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그 애가 정말 제대로 아는 건 거의 다 어디서 혼자 읽고 혼자 알아낸 것들이지 학교에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들이 아는 건 잘 모르고 남들이 잘 모르는 건 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선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마디로 타인에게 뭔가를 배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애에게 우선 겸손해지라고 타이르곤 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다. 이건 기질의 문제이고 엄마의 잔소리로 고쳐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둘째의 변호인이자 옹호자이다. 아이가 창의적인 데가 있어서 그렇다며 언젠가는 뭔가 보여줄 아이라고 감싼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애를 걱정한다. 주어진 과제는 잘 해내는데 창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창의성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남편의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겸손하지 않은 창의성은 시건방으로 끝나기 쉽다. 뭔가 보여주고 싶다면 둘째는 겸손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큰애의 경우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창의성은 없지만 자기 살 길을 찾는 나름의 창의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과제를 완벽히 수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창의성 말이다. 그런 것도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식이 둘인 게 행복 2배인지 고생 더블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아이를 보면 저 아이가 생각난다. 저 아이는 넘쳐서 탈이고 이 아이는 부족해서 걱정이다. 이 아이는 부모를 닮아서 걱정이고 저 아이는 누굴 닮았는지가 의문이다. 둘을 섞어서 하나로 빚으면 제법 쓸만할 것 같다. 엄마의 몹쓸 욕심이다.